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기 호출, 즉 제기 함수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호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이제 pass by value하고 pass by address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 호출은 스택 구조로 이와 같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메인 함수를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인 메인 함수로 호출하고, 이 메인 함수에서 어떤 특정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인 함수 위에 기본적으로 A라는 함수에 대한 스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택에 쌓이는 구조고요. 그리고 종료할 때는 이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돌아가면서 역순으로 이렇게 이제 복귀하는 이와 같은 스택 구조로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제기 함수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왜 활용하는지를 갖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료 구조나 이제 알고리즘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갖다 접근하게 되면 제기적 용법하고 비제기적 용법, 즉 제기 함수로 해결하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기 함수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 내부에서 메인 함수인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add라는 함수가 자기가 이제 함수가 정의된 블록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게 제기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 함수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 개 이제 반복적인 처리를 갖다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간략화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 함수를 갖다 할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게 탈출 조건. 우리가 이제 반복문 할 때도 우리가 반복문이 내가 언제까지 이제 동작하게 할 건지 조건을 정확히 잡아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반복문 할 때도 이제 무한루프가 돌았던 걸 갖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기 함수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항상 뭐예요? 탈출 조건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기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스택에 쌓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쌓이고 이제 계속해서 쌓이겠죠.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이제 맥스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강제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된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기 함수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소스 코드는 이제 간략하게 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단점은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간결해지지만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장단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제기의 함수를 제가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기 함수를 갖다 쓸 때 주의할 점을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소스 코드를 갖다 한번 봐봅시다. 자, 함수 포인터를 갖다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함수 이름 자체는 뭡니까? 포인터 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가 실행하려고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어디에? 메모리 공간에 적재시켜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메인이라고만 하게 되면 이 메인 함수가 올라가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메인을 갖다 가리키는 이제 함수 포인터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기 함수라는 개념으로 이 예제 소스 코드를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보면, 자, 메인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호출해 볼게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메인이라는 이름만 썼죠. 자, 함수 호출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로를 갖다 정확히 쳐줘야 되니까 메인 함수를 뭐 하겠다? 호출하겠다. 자, 메인 함수 안에서 누구를 호출합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합니다. 메인 함수도 결론은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함수에서도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요 문장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시켜 보면,
자, 메인 함수가 이제 자기 자신 호출하고 스택 영역에 쌓이고 이 같은 구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제기 함수를 갖다 할 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종료 조건,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호출할 건지를 갖다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겠어요. 자, 호출하다가 끝났죠.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돼서 강제 종료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택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스택 구조에서 내가 이제 메인 함수를 제일 처음에 호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메인 함수를 또 호출하죠. 그러면 메인 함수의 스택 영역이 또 생성되겠죠. 또 호출하게 되면 또 메인 함수 생성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호출하고 자기 자신 호출해 이렇게 쌓이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형태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돼서 강제 종료되는 이유 같은 구조.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제기함수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와 같은 제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요 예제를 갖다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요 예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메인 함수에서 뭘 호출했냐면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출을 했다고요. 아웃풋 함수를 입력값을 갖다 1을 주고, 자, 그러면 자, 이 아웃풋 함수 여기 num이라는 요 변수 이렇게 제장이 됐겠죠. 그러면 이 아웃풋 함수라는 블럭을 봐볼게요. 자, 첫 번째 printf문, 자, 두 번째 if문, 세 번째 printf문. 그래서 소문자 레벨을 갖다 찍는 1번 문장이 있고요. 대문자 레벨을 찍는 3번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장. 자, 넘은 값이 4보다 작으면 뭐 하겠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겠다. 즉 제기 함수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기 자신 호출할 때 넘은 값에서 플러스 1을 갖다 했죠. 만약 여기서 1을 갖다 넘어왔으면 여기다가 넘 플러스 1이니까 이 값을 넘겨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유 같은 구조.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넘 값이 4보다 작을 동안. 그래서 이 아웃풋 함수의 탈출 조건이 요 if문이 되겠죠. 만약 요 if문이 없게 되면 앞에서 메인 함수가 계속 무한루프처럼 계속 반복하다가 스택 오버플로우로 뻗어버리는 이유 같은 것들처럼 이 아웃풋 함수도 탈출 조건을 갖다 정확히 주지 않으면 아웃풋 함수 하다 이제 뻗어버리는 형태들.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이와 같은 탈출 조건을 정확히 잡아내야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딱 보게 되면, 자, 소문자 레벨 1, 뭐 대문자 레벨 1 이렇게 이제 찍을 것 같은데, 소문자 레벨 1, 2, 3, 4, 대문자 레벨 4, 3, 2, 1 이렇게 이제 찍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스택 구조로 이 메모장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택 구조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요 프로그램을 갖다 실행시켰을 때, 자, 가장 먼저 이제 이 메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고, 여기는 이제 메모리 이제 뭐 메인 함수 스택 영역이라든지 아웃풋 함수에 대한 스택 영역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실행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메인 함수에 대한 스택 영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겠죠. 메인 함수에 대한 영역이 기본적으로. 자, 이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자, 아웃풋 함수를 호출하는 동작 과정이 기본적으로 1값을 넘겨주는 이와 같은 구조에 있다고요. 그러면 자, 메인 함수에서 뭘 호출했습니까? 아웃풋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 스택 영역 이외에 뭐가 쌓여요? 아웃풋 함수에 대한 스택 영역이 생성이 되면서 요 위에 쌓이는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 1값을 넘기고 아웃풋 함수 호출되자마자 넘겨받기 위해서 뭘 생성합니까? num이라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생성하죠. 자, 1값이 넘어왔으니까 num이라는 변수가 생성돼서 1값으로 초기화됐어요. 그러면 자, 아웃풋 함수가
뭐요? 첫 번째 호출된 겁니다. 메인 함수에서 아웃풋 함수 첫 번째. 그래서 이 num이라는 요 변수 값이 현재는 1이죠. 1이기 때문에 요 if문에 자, 기본적으로 1은 4보다 작냐? 작으면 아웃풋 함수를 자기 자신 호출해라. 얼마 값으로? num 플러스 1을 해가지고 호출해라. 라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보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if문이 탈출 조건인데 이 if문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하기 앞서서 요 아웃풋 함수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 넘값 1로 초기화시키고 자, 소문자 레벨 해서 1값을 갖다 찍기 때문에 자, 첫 번째 printf문을 해서 소문자 레벨 1을 갖다 찍는 게 이 printf문 요 첫 번째 문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if 문장에서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넘값이 4보다 작으면 뭘 호출하는 겁니까? 자, 아웃풋 함수 자기 자신을 num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넘어가요? 자, 여기 이 첫 번째 아웃풋 함수 스택 영역에서 num 값이 1이기 때문에 num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 값이 넘어간다 라는 형태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웃풋 함수에서 자, 요 보면 소문자 레벨을 갖다 찍는 문장하고 if문 그리고 대문자 레벨을 갖다 찍는 문장이 있어요. 이 대문자 레벨을 갖다 찍는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아웃풋 함수에서 호출했던 이 함수가 끝나고 복귀해야 이 대문자 레벨을 갖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아웃풋 함수가 도출했기 때문에 자, 이 아웃풋 함수의 스택 영역에서 두 번째 아웃풋 함수의 스택 영역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 함수는 항상 호출될 때마다 뭘 생성합니까? 자, num이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넘어온 값을 저장을 하죠. 여기서 이 값을 넘겼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아웃풋 함수 요 스택 영역에 num이라는 요 변수는 이 값이죠. 이 num이라는 변수하고 이 num이라는 변수는 이름만 같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 다른 지역 변수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웃풋 함수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소문자 레벨을 찍는 거예요. 얼마? 넘값. 그러면 소문자 레벨 2가 두 번째로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if문을 갖다 이제 검사를 합니다. 자, 넘값이 얼마? 4보다 작냐? 넘값이 현재는 이 값이기 때문에 요 if문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웃풋 함수가 뭘 호출해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니까 num 플러스 1이니까 얼마 값이 넘어가겠습니까? 3 값이 넘어가겠죠. 자, 아웃풋 함수는 대문자 레벨도 찍는데 여기도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아웃풋 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웃풋 함수가 끝나고 복귀를 해야 요 대문자 레벨을 갖다 찍는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아웃풋 함수의 스택 영역에서 세 번째 함수 아웃풋 함수 세 번째 스택 영역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언제까지? 자, num이 4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자, 여기서도 num 값이 자 3으로 넘어왔죠. 자, 세 번째 printf 문장이 수행이 되면서 자, 소문자 레벨 3이 출력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num이 4보다 작냐고 했을 때 자, num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4 값이 넘어가겠죠. 자, 저 아웃풋 함수가 끝나고 복귀를 해야 요 num 값을 갖다 찍는 대문자 레벨을 찍는 요 문장이 수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4 값을 넘겨 가지고 아웃풋 함수를 또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요 아웃풋 함수 스택 영역에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쌓이면서 네 번째 아웃풋 함수 스택 영역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num 값은 여기서 넘어온 4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되고요. 자, 가장 먼저 찍는 것은 소문자 레벨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찍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4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소문자 레벨 4예요. 그러면 여기 if문에서 자, num 값이 4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4는 4하고 같이 작지 않죠. 그러니까 요 if문에 걸리지 않으니까 뭐를 갖다 수행하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printf 문장으로 대문자 레벨 num 값을 갖다 찍는 num 값은 여기서 4죠. 그래서 대문자 레벨 얼마 4 값을 찍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 결과값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어째요? 메인 함수에서 아웃풋 함수로 호출해서 num 값 2를 갖다 찍고 소문자 레벨로 num 값 1, 2, 3, 4를 여기까지 찍는 구조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뭡니까? 여기서 이제
함수 호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아웃풋 함수가 이렇게 쌓였다고요. 쌓이고 복귀는 어떻게 합니까? 역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레벨이 4가 먼저 찍혔죠. 대문자 레벨 1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아웃풋 함수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문자 레벨까지 찍는 거로 해서 끝났다고.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나면 이 생성된 스택 영역 이것도 메모리 공간을 반납하게 됩니다. 반납하고 어디로 복귀합니까?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복귀해서 다음 문장을 갖다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자, 이제 6번째 대문자 레벨 얼마? 이 아웃풋 함수에서는 자, 대문자 레벨 3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까 얘도 메모리 공간을 반납하고 어디로 복귀합니까?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해서 다음 문장을 갖다 수행하기 때문에 얘가 7번째 대문자 레벨 얼마 3이 이렇게 출력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이제 계속 반복이죠. 뭐 여러 가지 측에서 얘도 이제 끝나게 되면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해서 여기서 마지막 8번째 대문자 레벨 얼마 1값을 찍는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메모리 공간을 반납하죠. 어디로 복귀해요?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하고 메인 함수도 끝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이와 같은 동작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결과값이 소문자 레벨 1, 2, 3, 4, 대문자 레벨 4, 3, 2, 1 이렇게 역순으로 출력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서 소스 코드를 갖다 간략화시키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기 함수라고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 함수를 갖다 할 때는 항상 뭐예요? 탈출 조건, 종료 조건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소문자 레벨 1, 2, 3, 4를 갖다 찍는 예제를 갖다 했으니까 자, 간략하게 우리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이걸 갖다 통해서 자, 뭐 각자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갖다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그 어떤 작업을 하는데 자, 문자를 역순 출력하는 걸 갖다 한번 봐 봅시다. 자, 사용자한테 입력한 데이터가 있어요. 사용자한테 입력한 데이터인데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역순으로 출력. 내가 이제 사용자가 내가 A, B, C를 갖다가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이거를 C, B, A 이렇게 출력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제기 함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을 때는 자, 여기 이제 결론은 이제 여러 개의 문자니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를 갖다 입력받을 때는 이제 getString 함수 계열을 함수를 갖다 쓰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하고 문자열 파트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 프로토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자한테 자, 문자열 입력. 근데 이제 문자열 입력과 출력 같은 경우는 오직 한 문자를 입력받는 이제 get하고 이제 푸차라는 함수만 이용하는 걸로 우리가 좀 제한을 갖다가 이제 요구 조건을 좀 둘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이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를 갖다 호출했을 때 문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역순 출력되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자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받기 위해서 자, 한 문자씩 해가지고 get차를 통해서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를 갖다 읽어오고요.
자, 이거를 입력받아온 걸 갖다가 자,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오직 한 문자를 입력받고 오직 한 문자를 출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자를 갖다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자, 요거를 자, 요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를 제가 다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리버스 프린트라는 함수는 호출되자마자 뭡니까? 개차로 이렇게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간략하게 이제 실행을 갖다 시켜보면 자, 제가 A, B, C하고 엔터를 딱 쳤어요. 자, 근데 커서는 계속해서 깜빡입니다. 왜 그랬어요? 자, A, B, C를 갖다 입력했을 때, 자, 메인 함수에서 이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호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개차니까 첫 번째 요 printf 자,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에서 ch라는 비원수를 갖다 생성하고 여기에서 개차를 읽어와서 a를 갖다 저장했겠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를 갖다 호출하니까 또 스택을 갖다 생성해서 호출되자마자 ch라는 변수를 갖다 만들어서 이 표준 입력법에서 b라는 요 변수를 갖다 읽어오고 또 이 리버스 프린트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니까 또 ch 해가지고 얼마예요? c를 갖다 이렇게 저장을 했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를 갖다 또 호출하고 언제까지? 자, 계속해서 이제 입력하고 입력만 받는 거죠. 그래서 자, 항상 뭐요? 제기 함수를 갖다 할 때는 언제까지 얘를 갖다 작업을 할 건지 탈출 조건, 즉 종료 조건을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거를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합니까? 내가 여기서 엔터를 쳤죠. 엔터를 칠 때까지만 입력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 자, ch가 자, 엔터 값은 이제 백슬래시 n이죠. 만약 엔터가 아니면 뭐 하겠다? 계속해서 한 문자 한 문자 입력받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엔터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한 줄 이제 한 문자를 갖다 입력했으니까 자, 여기서 엔터 값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고 역순으로 이제 이 캐릭터 이 문장이 갖다 수행되기 때문에 C, B, A가 이와 같이 출력되는 구조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 과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소문자 레벨 1, 2, 3, 4 대문자 레벨 4, 3, 2, 2를 갖다 출력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자,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ch라는 변수가 매번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리버스 프린트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자,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이거 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호출됐을 때는 요 A를 갖다 하니까 CHA가 저장돼 있고 CHB가 저장돼 있고 C가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엔터를 쳤으니까 자, 네 번째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에서 CH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여기에 뭐예요? 백슬래시 n이라는 요걸 갖다 이제 CH라는 변수에 저장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걸려 가지고 자, 네 번째 리버스 프린트라는 요 함수에서는 요 ch가 이제 엔터 값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요 이 부분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다음 문장 푸캐릭터 자, 이 ch가 저장하고 있는 요 변수를 뭐 하겠다? 출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백슬래시 n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줄 떨어지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끝났으니까 얘는 이제 메모리 공간을 반납하고 어디로 복귀하겠어요?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해서 이 리버스 프린트 여기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복귀를 했겠죠. 복귀한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행하니까 여기서 뭘 출력해요? C를 갖다 출력하고 또 얘도 이제 메모리 반납하고요. 자기를 호출했던 함수에 호출된 위치로 복귀해서 자, B 값을 이렇게 출력하고 또 복귀해서 A 값을 출력하고 그리고 메인 함수까지 복귀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순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들. 입력받을 때는 A, B, C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역순으로 복귀하면서 각각 CH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출력하게 되면 간략하게 한 문짝씩 입력받아서 우리가 문자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기 함수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들 갖다 할 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학년 때 이제 보통 이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할 때 이와 같은 제기 함수를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때요. 자, 방금 봤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제기적 용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접근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을 갖다 계산하는 걸 갖다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데 자, 만약 이제 그 뭐 n 값이 이제 뭐 0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n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1, n-2, 그래서 1값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문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똑같은 문제를 이제 제기 함수, 제기적 용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n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얘를 갖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사용자한테 이제 n 팩토리얼을 갖다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5값을 갖다 입력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반복적인 용법은 이 팩토리얼을 갖다 계산하는데 반복문을 갖다 이제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입력한 요 5값을 해서 5 팩토리얼 값을 구해줘. 그러면 이렇게 이제 5값 넘어가면 저기서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5까지 해가지고 자 계속 이제 누적 합값으로 이제 계산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 값은 1로 줬고요. 그래서 1 곱하기 1에서 1이 들어가고 1 곱하기 2에서 2 들어가고 2 곱하기 3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필요한 자 넘 크기만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팩토리얼 값을 갖다 계산할 수 있는 형태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팩토리얼 함수 같은 경우는 몇 번 호출됐습니까? 메인 함수에서 딱 한 번만 호출되고 반복은 어디에서 수행했어요? 이 포문에서 이제 수행된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제기적 용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이제 5 팩토리얼을 갖다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5 값을 넘겨주는 것 똑같죠. 근데 자 메인 함수에서 이 팩토리얼 함수를 갖다 호출하고요. 자 내가 이제 그 n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함수 내부 구조를 갖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팩토리얼 함수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용법 할 때는 한 번이었는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5 팩토리얼이니까 이제 이 그 횟수만큼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함수 호출 횟수가 그만큼 약간 이제 많아지는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넌 값이 0이면 그냥 1값 넘겨주고요. 그래서 5값이니까 5에서 넘 마이너스니까 4 팩토리얼 값을 갖다 구해서 그 값을 5하고 곱해주겠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어찌입니까? 4에서 3 팩토리얼 갖다 3 팩토리얼 값을 구해가지고 계산 결과 값을 하겠죠. 얘는 또 뭐 하겠습니까? 얘는 3 곱하기 자 2 팩토리얼 값. 그래서 2 팩토리얼 값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이와 같은 구조고요. 또 얘 같은 경우도 또 호출해가지고 자 2 곱하기 1 팩토리얼 값을 갖다가 이와 같이 구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넘값이 또 이 1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1 뭐 하니까 뭐 1 곱하기 자 0 팩토리얼. 그러니까 얘는 1이죠. 그러니까 1값.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호출하지 않고 이와 같은 형태들. 그러면 복귀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5 팩토리얼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기함수를 갖다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자 이런 제기함수를 갖다 쓸 때는요 이제 어떤 똑같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도요 A라는 경우수에 적용했을 때 B라는 경우수에 적용했을 때 또는 C라는 경우수에 적용했을 때 모두가 다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방법을 해결했을 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이제 그 계산 이제 팩토리얼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제기적 용법으로 해결하더라도 좋은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열 쪽에서는 이제 접근하겠지만 다양한 이제 정렬 알고리즘 쪽에서도 이제 퀵이라든지 병합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그래프 쪽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학년 때 자료구조 알고리즘 때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니까요. 이제 간략하게 이제 팩토리얼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근데 이런 재기적 용법을 갖다 이용을 했을 때 자, 독이 되기는 경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피보나치를 갖다 구할 때 이때는 이제 재기적 용법보다는 반복적인 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 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기적 용법을 할 때 이런 피보나치라든지 행렬 곱셈 뭐 최적 순서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재기적 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재기적 용법으로 했을 때 엄청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쪽에서는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들을 갖다 이제 하는데 이런 재교출을 했을 때 엄청난 오버헤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발생됐을 때 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각한 이제 비효율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이제 솔루션들을 갖다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구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기적 용법을 갖다 이용했을 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약이 되는 경우수하고 독이 되는 경우수.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제 피보나치 수를 갖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 수는 1이고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두 개의 수를 갖다 더해 가지고 어찌입니까? 요 두 개의 수를 갖다 더해 가지고 다음 수를 갖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형태들. 또 바로 직전에 1하고 1을 갖다 해 가지고 3이라는 수를 갖다 하고 또 바로 다음 직전에 2하고 3을 갖다 해 가지고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구조인데 자,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1하고 1이죠. 그래서 n값이 1하고 2일 때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1이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n-1 플러스 n-2 피보나치 요 두 개, 바로 직전에 두 개 값을 갖다 해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갖다 구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째요? 자, 피보나치라는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함수 내부에서 자기를 호출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재기 함수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n번째 이제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뭐요? n-1번째 피보나치 값하고 n-2번째 요 두 개 값을 더해 가지고 n번째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구하는 이런 재기적 용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C 소스 코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갖다 표현할 때 플로 차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 슈도 코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슈도 코드, 가짜 코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가 간략하게 예제 소스를 통해 가지고요 실행되는 걸 갖다 보면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시각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성능평가를 통해 가지고 몇 초 걸렸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자, 사용자한테 임의의 수값을 갖다 입력 받아 가지고요 몇 번째 피보나치 수열값까지 이제 출력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얘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n번째 피보나치 값 순서적으로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들입니다. 결론 이것은 자, 이거는 이제 그 한 줄에 이제 5개씩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자, 방금 이제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슈도 코드로 이제 봤던 것처럼 요 피보나치 요 함수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num -1 바로 직전에 두 개 값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항상 뭡니까? 탈출 조건, 종료 조건을 재기함수를 할 때는 정확히 잡아내셔야 스택 오버플로우 문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겠어요. 자, num 값이 1이거나 자, num 값이 이 값이 넘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num 값이 1 또는 2가 넘어왔다는 것은 첫 번째 피보나치 수하고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피보나치 값이 이제 1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자신 호출하는 부분들이 1하고 2일 때 그때 이제 더 이상 호출하지 않고 복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랬을 때 자, 사용자한테 임의 값을 갖다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몇 번째 피보나치 수열값까지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째 이제 피보나치 수열값까지 이렇게 했어요. 사용자한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0번까지 포문이 이렇게 돌면서 자, 피보나치 함수가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20번 호출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직전에 두 수를 갖다 이렇게 곱해서 2가 나왔죠. 자, 또 바로 직전에 두 수 값을 갖다 해서 3이 나오고 바로 직전에 값 5 나오고 바로 직전에 8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제가 좀 값을 크게 줘볼게요. 40을 줘보니까 지금 딱 보더라도 점점 더 느려지는 걸 갖다 볼 수가 있죠. 점점 더 느려지는 이유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피보나치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엄청난 중복 이제 중복 이제 호출하는 이제 그와 같은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느려지는 것만 이제 보는데 자,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제가 전역 변수를 만들었죠. 어떤 함수에서든 이제 공통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 피보나치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카운트라는 변수를 한 번씩 증가시킨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자, 총 횟수를 갖다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카운트 값을 자, 전역 변수로 해가지고 한번 봐보면 자, 아까 우리가 이제 40번째 피보나치 수열값까지 구하기 위해서 자, 피보나치 함수가 총 호출된 횟수를 우리가 한번 카운팅을 갖다 해봅시다. 자, 카운트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했으니까 어느 변수든지 공통으로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함수가 한번 호출됐을 때마다 이제 카운팅이 됐겠죠. 그랬을 때 제가 40번째 피보나치 값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호출된 함수가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5억 3천만 번이 호출된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호출이죠. 그래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독이 되는 방법.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이런 엄청난 중복 호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넘값을 갖다가 7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7값 n-1, n-2 이렇게 호출되죠. 또 얘 입장에서는 n-1, n-2 또 얘 입장에서는 n-1, n-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7번째 피보나치 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함수가 호출되는 횟수가 이렇게 많다고요. 엄청난 중복 회출.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다 펼쳐놓은 이와 같은 구조인데 그러면 7번째 피보나치 수를 갖다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호출하고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했는데 자, 두 번째 피보나치 요 값을 갖다 구하는 두 번째 피보나치 함수를 수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몇 번 호출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똑같은 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8번 중복 호출이 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총 몇 번? 5번 호출된 거. 이유같이 똑같은 n번째 피보나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중복 호출이 이제 발생되는 이유 같은 문제점들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유 같은 이제 제기준 용법을 갖다가 어떤 문제든지 적용했을 때 무조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뭐 우리가 이제 그 n번째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반복적 영법으로 메인 함수에서 요 피보나치 함수를 딱 한 번만 호출하고 이렇게 끝내자.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째요? 2하고 1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넘값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변수를 갖다가 한 3개 정도만 이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반복문으로 포문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 직접 코딩하면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비재기적 용법을 해가지고 재기적 용법, 재기적 용법을 해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함수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해놓은 한 거고요. 자, 메인 함수는 제가 이제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자, 비재기적 용법, 즉 반복적인 용법을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다른 접근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 이제 얘는 이제 반복적인 용법이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그 탈출 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탈출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피보나치 함수가 호출됐을 때 2라고 2 넘어오면 굳이 뭐 재기 함수든 반복 문제든 상관없이 그냥 이제 함수 종료하면 되겠죠. 1값을 갖다 넘겨주면서요. 근데 자, 여기서 함수 반환값을 이제 기본적으로 넘겨줄 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반복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슈도 코드에서도 봤지만 자, 우리가 이제 1하고 2, 3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얼마까지? 우리가 사용자한테 넘어온 넘값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변수 3개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쓸 텐데요. 자, 바로 직전에 이제 두 수 값을 갖다 이제 기억할 수 있는 퍼스트하고 이제 세컨드라는 변수, 그리고 계산 값을 갖다 계산할 수 있는 리절트라는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값 같은 경우는 뭡니까? 1이죠. 그래서 이 넘값이 2라고 2가 넘어왔을 때는 2를 넘겨주고요. 3, 이 경우세 안 걸렸으면 그때부터 이제 반복문이 돌면서 세 번째 이제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퍼스트하고 세컨드 값을 1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직전에 두 수 값을 뭐 합니까? 자, 바로 직전에 두 수 값을 자, 퍼스트 그러니까 1 플러스 1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가지고 자, 그러면 바로 직전에 두 수값을 더해서 리절트에 저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 세 번째 피보나치 수값을 구했죠. 그러면 네 번째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자, 방금 이제 계산했었던 퍼스트하고 세컨드 값을 기본적으로 이제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기존 퍼스트 값을 세컨드로 바꿔주고 리절트 뭐 우리가 이제 리절트를 이제 구한 값을 갖다가 퍼스트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한번 수행을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메인 함수는 이제 따로 건들지는 않았어요. 자, 40을 갖다 했습니다. 자, 얘가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얘를 세컨드를 퍼스트를 세컨드로 하고 세컨드를 자, 봐봅시다. 제가 여기서 그 리턴을 해주는 걸 갖다가 좀 빠뜨려 가지고 지금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3부터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넘값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넘값까지 돌아야 되겠죠. 자, 제가 몇 가지를 좀 약간 이제 빠뜨리고
작성을 좀 잘못했는데,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그 비재기적 용법으로 이렇게 딱 했다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딱 해보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재기적 용법을 했을 때하고 비재기적 용법을 했을 때하고 결과값 뿌려주는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도 엄청나게 빨리 이제 처리된다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를 갖다 써가지고 이 피보나치 함수가 지금 40번, 내가 이제 40번째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몇 번밖에 딱 적절하게 40번. 그래서 이제 중복 함수를 갖다 호출하는 이와 같은 이제 비효율적인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함수를 갖다 이제 빈번하게 호출하게 되면 자 함수가 호출되고 스택량이 생성하고 반납허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이제 비효율적인 측면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째요? 얘를 갖다가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고요. 그리고 변수는 딱 3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직전에 두 수를 갖다가 더해 가지고 다음 수를 갖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직전에 두 수를 갖다 이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퍼스트하고 세컨드라는 이제 변수를 갖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뭐 40이라는 값이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부터 40번째까지 이제 계속해서 구하겠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이제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퍼스트 1하고 1을 갖다 더해서 뭐예요? 리절트에다 하면 2가 되겠죠. 2가. 자 그러면 뭐예요? 요 이 값을 갖다가 세 번째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구할 수 있는 형태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피보나치 수값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자 퍼스트하고 세컨드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이 그림에서 뭐가 되겠어요? 자 얘가 퍼스트가 돼야 되고 얘가 세컨드가 돼서 다음 리절트 값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퍼스트 값을 뭘로? 기존에 얘가 퍼스트였고 얘가 세컨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퍼스트 기존에 이제 세컨드 값을 퍼스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세컨드 값을 뭐예요? 리절트 값을 바꿔줘야 네 번째 포문이 네 번째 돌면서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유같이 이제 값을 갖다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포문에서는 세 번째 피보나치 수니까 여기까지 구했더라 하더라도 i 플러스 플러스 되면 얘가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끝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3이면 이 뭐 메인 함수에서 이제 뭐 포문이 돌면서 뭐 1, 2, 3, 4 해서 40분까지 이렇게 도니까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이제 이 값 넘겨주고 이렇게 끝나는 형태들. 다시 메인 함수에서 이제 4값이 오면서 또 이유 같은 과정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변수만 가지고 또 우리가 함수출도 네 번째로 하면서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할 때 이제 반복적인 용법하고 이제 비재기적 용법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기적 용법을 할 때는 어떤 문제다가 무조건 적용한다고 해서 항상 이제 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제 중복 호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재기 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갖다가 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접근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기 함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갖다 가지는 게 재기 함수고요. 그래서 이런 재기 함수를 갖다 쓰게 되면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 간결하게 이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들. 하지만 이제 좀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재기 함수를 갖다 할 때는 뭐 탈출 조건, 종료 조건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기적 용법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약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독이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재교출 시 여러 가지 이제 중복 호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동적 프로그램 기법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피보나치 수를 갖다
계산하는 걸 갖다가 재기적 용법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비효율적으로 피보나치라는 함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호출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었겠고요. 근데 반복적인 용법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를 갖다 해결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기 호출, 재기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했던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